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계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축구 경기의 역사에서 기억될 만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측 불가능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경기 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운이 따른 한 골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침대 축구, 즉 강력한 수비 전략을 펼치며 우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한국 팀에서 일어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한국의 동점골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 순간 사우디의 알 블라이 선수가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조차 이 장면을 직접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 대표팀의 지휘를 맡은 클린스만 감독은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세 경기 동안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함께 투톱으로 배치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손흥민 선수만을 원톱으로 기용했습니다. 이 전략적인 변화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경기는 노가웃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경기였죠.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은 51.7%, 사우디의 확률은 48.3%로 예측되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감독 클린스만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조규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시키며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팀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었죠. 사우디는 과거 40년 동안 한국과의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1984년 싱가포르 대회에서 한국과 처음 맞붙었고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1988년 카타르 대회 결승에서도 한국을 만나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도리 선수가 공을 잡은 뒤 방향을 바꿨고 이어 교체 투입된 압둘라 라디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고작 후반전 33초 만에 발생한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팀에 큰 충격을 안겼죠. 한국은 한 골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 전술을 강화했습니다. 후반 9분에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고 10분 뒤에는 조규성과 박용우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며 100%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팀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인해 위기의 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후반 22분에는 라디의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벗어났고 32분에는 조현우 골키퍼가 위험한 1대1 상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경기는 끊임없는 긴장과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골로 앞서며 수비 위주의 침대 축구를 펼쳤고 한국은 16강에서의 좌절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죠. 후반 추가 시간에 김태 선수의 크로스가 이어져 서우 선수가 머리로 연결했고 문전에 있던 조규성 선수가 골을 성공시켜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또 다른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한 번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성공한 데 이어 김권 선수도 가볍게 골을 넣었습니다. 2대2의 상황에서 조현우 골키퍼가 사우디의 세 번째 키커의 킥을 막아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한 영국 매체는 그를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칸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평가 매체는 조현우의 반응 속도와 예측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50점으로 주었습니다. 이로써 1960년 아시안컵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경기 결과에 극도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저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 한국의 경기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은 바로 사우디의 알 블라이 선수였습니다. 그는 8강 진출에 실패한 후 충격적인 행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중동의 대표 매체인 알자지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미국의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매체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이러한 행동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처럼 매너가 좋은 선수는 없다. 그런 손흥민을 건드린 것은 사우디의 큰 실수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죠. 이 사건을 접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우디 축구 협회를 통해 알 블라이에게 이례적인 초강력 징계와 처벌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살만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빈살만은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 손흥민 선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를 앞둔 그를 자신이 소유한 프리미어 리그 팀인 뉴캐슬로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 블라이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축구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으며 스포츠맨십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재산이 3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빈살만 왕세자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과의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으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했을 때보다 20%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알블라이 선수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동의 대표 매체인 알자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호날두와 네이마르를 사우디 리그로 데려오는 등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알블라이 선수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 그 모든 노력과 금전적 투자가 허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 블라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처벌로 선수 자격 박탈을 예상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징계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스포츠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 선수들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한 후 모든 선수들에게 롤스로이스를 선물하는 등 호화로운 보상으로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레이시아 매체 말레이 메일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 블라이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동은 빈살만 왕세자의 스포츠 워싱 노력과 손흥민 선수를 뉴캐슬로 영입하려는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살만 왕세자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세계에서의 예의와 품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서 선수들 간의 존중과 팀워크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들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훌륭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소식으로 또 만나요.